안녕하세요. 변호사 정희경입니다. 오늘은 동업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왠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뜻을 모아서 같이 하면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자칫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법. 시작할 때의 마음과 끝낼 때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법률상의 동업은 뭐냐? 우리 민법은 동업관계를 조합으로 봅니다. 조합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거창한 큰 협동조합 같은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주 간단한 동업관계, 즉 동네 친구들끼리 너랑 나랑 1,000만 원씩 내서 작은 음식점 하나 해보자, 이런 것까지도 민법상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합이라는 관계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시작했다가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동업계약 해지하자, 너 나한테 손해배상해, 이렇게 일반적인 거래 관계처럼 쉽게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이라는 단체의 실질을 놔두고 나만 빠져나오는 그런 탈퇴, 또는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나의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나오는 방법, 아니면 조합을 해산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보통은 2명이 동업을 하다가 1명이 나가면 남은 1명이 더 이상 사업을 못할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1명이 사업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2명, 3명 이렇게 작은 인원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꼭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향후의 사업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간단히 훑어볼까요? 목적. 자, 먼저 동업계약의 목적이 필요하겠죠?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적어보시고요. 출자. 중요한 부분이죠. 조합원 각자가 출자를 해야 하긴 하는데 누가 무슨 출자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해야 됩니다. 출자를 한다고 해놓고 미루게 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합원으로서의 지분권을 각자 몇 프로 갖는지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정해두지 않으면 출자를 한 비율대로 지분권을 갖습니다. 또 하나 연관되는 문제로서 사업의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명시를 해두면 좋습니다. 금전으로 출자를 하면 나중에 엑시트하는 과정이 좀 쉬운데요. 조심해야 할 것이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그 부동산과 같은 이런 것을 출자할 때는 그 엑시트 방법이 모두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땅을 출자를 하고 너는 주유소 시설을 하고 그래서 같이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눠 갖자,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부동산을 출자한 사람이 나중에 뜻이 안 맞아서 혼자 탈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럴 경우 이 사람은 내가 탈퇴를 했으니까 당연히 너 이제 내 부동산 사용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다르게 봅니다. 동업계약서상에 부동산 출자한다는 말만 있고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게 하겠다, 또 탈퇴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땅 소유자가 탈퇴를 해도 조합이 그 땅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 대신에 소유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라 라고 했어요. 하지만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이용료가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꼭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역할이죠. 공동사업상 각자가 무슨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정해주세요. 주의할 것은 보통 재무회계를 맡은 사람이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일이 많습니다. 공동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좋지만 입출금이 좀 힘들기 때문에 한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자기 명의 통장의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조합 재산인 예금을 빼서 쓰고 또 채워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채워넣더라도 이 예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빼서 쓰는 순간에 횡령죄라는 형사상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자, 다음은 해산인데요. 조합이 해산될 때 그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청산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면 좋고요. 조합원이 탈퇴를 할 때 그 탈퇴의 사유, 그리고 탈퇴 시의 지분관계 등을 규정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는 상속이 안 되거든요. 동업을 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이 그 동업관계로 들어와서 지분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속을 시키고 싶으면 상속 가능하다라는 점을 계약서에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타로 비밀유지 조항이라든지 분쟁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할 법원은 어딘지 이런 것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다들 동업한다고 하면 끝이 좋지 않다고 만류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두어도 정말 복잡하고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동업을 해야 한다면 서로 간에 많은 대화를 하시고 또 합의를 하시고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되도록 상세하게 계약서에 적어서 친구 또는 동업자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는 빨리 다음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